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축구대표팀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갈등과 그 속에서 터져나온 박항서 부회장의 단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이 왜 수많은 선수들을 눈물 짓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팀을 지휘해야 할 감독 홍명보 그리고 주장 손흥민 사이에 깊은 불화가 생겼고 그 균열은 대표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팬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박항서 부회장은 대표팀을 내가 다시 개혁하겠다라는 단호한 한마디로 모두를 울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면접조차 치르지 않고 대한축구협회가 그를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앉힌 것입니다.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담한 성적 일무 2패로 퇴장했던 감독이 10년 만에 또다시 지휘봉을 잡는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홍명보 감독은 새로운 선수 위주의 팀 구성을 선언하며 기존의 핵심이었던 손흥민을 포함한 베테랑 선수들을 차례로 배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성과는 바로 손흥민이 중심이 되어 이끈 결과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대표팀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주장직을 맡아왔고 경기력뿐 아니라 리더십 면에서도 팀을 결속시켜왔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며 손흥민의 리더십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선수단 내부에서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팬들 역시 분노했습니다. 대표팀의 상징과도 같은 손흥민에게 최소한의 예우도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전술이나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주장 사이의 신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대표팀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언론 역시 이를 국가대표의 민낯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의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강인은 분명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이자 PSG에서 활약하는 기대주입니다. 하지만 세대교체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이강인과 손흥민이 주도권을 두고 갈등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손흥민은 경험 많은 주장으로서 팀 전체를 보려 하지만 이강인은 새로운 리더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런 미묘한 세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거나 주장 교체 가능성을 흘리며 이강인을 전면에 세운 것은 대표팀 내부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항서 부회장의 한마디는 선수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박항서는 베트남 대표팀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세계에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내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표팀을 내가 다시 개혁하겠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공정한 절차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은 이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고통과 불안을 누군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국 축구가 아직도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02년의 영광 이후 여러 차례 대표팀 개혁과 세대 교체를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구조적인 문제와 권위주의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의 갈등은 그 반복의 또 다른 장면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로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의 상징적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선수 시절 그의 리더십과 기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이미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 차례 크게 의심받았습니다. 당시 1무 2패라는 성적과 함께 선수단 운영에서의 미숙함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발언 논란 등으로 많은 팬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절차적 검증 없이 그를 다시 대표팀 감독으로 앉혔습니다. 이는 팬들과 선수들 모두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수단 내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긴 지도력 역시 문제입니다. 대표팀은 국가의 상징이고 각 구단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술 이전의 조율과 신뢰 구축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세대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고 오히려 주장의 교체 가능성을 흘리며 내부 균열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손흥민은 오랜 세월 동안 대표팀의 희생을 감수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그를 향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은 팬이 한 사람으로서도 분석가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감독 인사권 선수 선발, 과정 미디어 대응 방식 심지어 선수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협회는 늘 닫힌 구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거나 무시했고 결국 이번과 같은 큰 불신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항서 부회장의 발언이 특별히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대표팀을 내가 다시 개혁하겠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선수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협회와 지도자 집단이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네 번째로 팬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번 상황은 매우 참담합니다. 팬들은 대표팀을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에 대표팀 내부 갈등과 분열은 단순한 축구 이슈를 넘어선 실망감을 줍니다. 손흥민과 홍명보의 대립은 단순히 선수와 감독의 불화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2002년을 붙잡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자조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그는 이미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성공한 선수이고 대표팀에서도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월드컵에서의 눈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한 헌신 수많은 경기에서의 고군분투.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늘 대표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향해 주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말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표팀 전체에 해악을 끼쳤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항서 부회장이 말한 개혁은 단순히 지도자 교체 차원을 넘어 협회 구조의 투명화, 감독 선임 시스템의 정착 선수와 지도자 간의 소통 강화 등 근본적 개혁을 뜻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가 진정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번 눈물과 갈등은 한국 축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축구대표팀 안에서 벌어진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갈등 그리고 박항서 부회장의 의미 있는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